같은 경우에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 남자와 내가 서류와 약속, 공인된 증표로서 가질 수 있었던 문서 같은 게 죄송해요. 그 문서는 저희 취소하기로 했어요. 라는 상황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 남자,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공동 소유의 문서 같은 게 지금은 취소가 돼가지고 이 문서를 없던 것으로 돌리는 취소 문서를 새로 발행을 해야 되는 느낌이에요. 저희가 예전에 만들었었던 공동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었던 문서에 대해서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의 사이가 되게 좀 진지하고 무겁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이제 더 이상 서로 다가갈 수 없는 뭔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분이 좀 멀찌감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느낌인데 남자분이 이렇게 포기를 하신 느낌이 있어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의 집안이 서로의 관계를 좀 방해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집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 어른들이 이 남자분의 존재를 부정해가지고 이 남자분이 집안의 반대를 내가 이겨내지 못하고 물러서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청첩장이 이별 편지로 바뀐 듯한 느낌도 있고, 근데 남자분은 뭔가 그 어른들한테 전쟁 포고를 해가지고 뭔가 반대의 벽을 강하게 부딪히는 것보다는 지금은 좀 체념하신 느낌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돌아서야겠어. 근데 이 남자분의 돌아서는 발걸음이 굉장히 무겁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남자분은 실은 자기는 물러나고 싶지 않았대요. 그런데 자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집안의 어른들의 시선을 자기는 감당을 할 수가 없었대요. 두 분의 사이에서는 가족의 문제가 이슈가 된다라는 느낌이 있고, 이 남자분은 별로 받아주고 싶지 않은 집안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으로 당신을 일원으로 받아주지 않을래요? 라는 어떤 어른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집 가풍과 당신은 맞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어요. 연애까지는 참겠지만 결혼은 반대입니다. 나가주시겠어요? 뭔가 이렇게 문전박대를 당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은 자기를 반대를 하는 그 시선에 대해서 무릎쓴다라기보다는 뭔가 굉장히 좀 착잡한 심정으로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저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없을 거고 나는 저 사람들의 마음을 돌릴 수가 없을 거야. 물러나야겠다. 내가 패배했어. 이러면서 자신의 적대시하는 어떤 내 연인의 가족분들의 시선을 뭔가 따가운 시선을 등 뒤로 받으면서 우리 여러분한테로 이렇게 서서히 멀어지는 그런 느낌. 그래서 남자분은 이 관계에서 굉장히 부담감이라거나 상처를 받으신 느낌이 있어요. 내 존재 자체에 대해서 좀 부정당했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 이런 어두운 감정이 느껴져요. 근데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 관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반대에 부딪혀서 돌아선 사람이기는 하지만 우리 여러분과 같이 가질 수도 있었던 미래에 대해서 굉장한 집착과 미련,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두 분한테 필요한 거는요, 지금 시간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두 분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신 흔적이 엿보이기는 하지만 결승전에 있는 선을 넘지 못했다. 그래서 완주하지 못한 마라톤의 느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여기서 더 가시면 좀 안 되는 그런 느낌. 그래서 두 분한테 필요한 관계의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왠지 그 가족이 이 남자분을 반대를 했던 이유 같은 것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노력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편부모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오랫동안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직업에 대해서는 한 번에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이 남자분을 반대하는 가족들은 그런 쉽사리 바꾸기 힘들 만한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이 거기에 대해서 좌절감 같은 거를 느끼셨고요. 아, 이거는 내가 쉽게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지적하셔서 내 가슴을 후벼 파시네. 아, 근데 나는 이렇게 져서 내가 떠나가기는 하지만 내가 떠나서 떠나고 싶은 거는 아니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남자분은. 그리고 두 분 같은 경우에는요. 이 관계를 어른들이 반대를 했다고 해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반대를 했다고 해가지고 쉽게 포기하실 생각은 없어 보여요. 두 분 다 그렇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결혼과 가전제품과 신혼집을 갖지는 못했다. 우리는 우리의 보금자리를 갖지 못했다. 가질 수가 없었다. 라고 하시더라도 잠깐 기다리셨다가 장기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한번 이끌어 가보시래요. 좀 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대의 벽에 부딪혔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사람, 이 관계를 놓아버리기보다는 잠깐은 쉬되 더 먼 미래를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식으로 리딩이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느껴지는 단어들은요. 집문서, 계약, 청첩장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하지만 어찌됐든 지금 당장은 좀 모든 것을 멈출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멈추고 나중에 다시 어떤 분위기를 봐가지고 도전하는 것.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을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단 이 리딩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나는 부정적인 내용의 리딩을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카드 선택을 가셔서 다시 카드를 골라주세요. 이 리딩의 내용은 우리 여러분이 좋아하시지 않는 그런 내용의 리딩일 수가 있대요. 일단 두 분은 연애를 하셨다가 상황이 종결이 된 느낌이 있는데 종결이 되고 나서 남과 여의 분위기가 상당히 반전돼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우리 여러분과 관계를 시작할 때부터 좀 남자분이 진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먹고 자기 좀 유흥, 자신의 쾌락, 자신의 즐거움, 어떤 이기적인 배려 없는 행동, 돈 안 쓰는 것 그런 가지각색의 우리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행동을 애초에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우리 여러분이 남자분한테 굉장히 잘해줘도 고마움은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골칫덩이일 수가 있대요. 이 남자분의 존재가 우리 여러분의 작은 불행이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남자분이 좀 진상이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리고 이 남자분 약간 좀 심보가 못됐다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이 남자분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마음이 상당히 우울할 수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남자를 통해서 어떤 애착감이라던가 안정감 같은 거를 전혀 느끼실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여러분의 삶에서 좋은 것들을 야금야금 빼먹었었던 남자분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좀 더 빼먹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 두 분은 어떤 큰 사건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사건 이후로 이 관계는 죽은 것과 다름없다라는 현실을 맞닥뜨려셔야만 했었대요. 근데 이 사건 이후에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분을 잃음으로써 엄청난 고통과 슬픔과 상실감 같은 것을 느끼셔야만 했지만 이별 뒤에 남자분은 별로 타격이 거의 없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이 남자분한테 그렇게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중요했었던 것처럼 느껴지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의 삶에 존재함으로써 이 남자분한테는 굉장한 어떤 이득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 여러분으로 인해서 심심하지 않고 재밌고, 그리고 이 남자분은 아무것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었던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면 우리 여러분의 마음이 훨씬 더 크셨대요. 그리고 이 남자분과 이별과 다름없었던 상황 이후에 우리 여러분은 이 남자분을 잊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내 맘대로 되지 않았던, 나를 아프게 하던 사랑이어도 나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남자가 나한테 금전적으로 타격을 줘도 상관없으니까 조금 더 이 관계를 이어보고 싶기는 한데, 근데 난 얘가 무서워. 이게 우리 여러분의 심리신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은 감정적으로도 우리 여러분한테 커다란 타격을 줬었던 사람이고, 되게 금전과 경제적으로도 우리 여러분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 사람이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한테 돈을 꿔달라고 했다라거나 아니면은 데이트 비용을 반반을 이렇게 부담하는 거를 요구했다라던가, 이렇게 우리 여러분 것을 야금야금 빼먹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좀 다방면적인 그런 느낌으로 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약간 좀 엄마와 아들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우리 여러분도 이 남자분을 잊지는 못하는데 되게 심신이 지친 느낌이 들거든요. 왜냐면 우리 여러분은 되게 온몸으로 부딪혀서 사랑을 한 흔적이 카드에 있어요. 근데 이 남자분이 나한테 했던 행동을 돌이켜보면은 되게 우리 여러분의 가치관에 아연실색하게 만드는 그런 행동들을 하셨던 것 같아요, 남자분이. 그래서 잊지는 못하겠는데 다시 얘랑 또 사귀어서 부딪히는 거는 엄두가 안 나시는 기분이실 것 같고, 남자분은 헤헤, 네가 또 나한테 와가지고 나한테 뭐뭐 해줬으면 좋겠다. 소고기 장조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우리 집 냉장고 채워주고 우리 집 자취방 청소해줬으면 좋겠다. 헤헤. 근데 얘가 나 아직 좋아하는 걸 난 느껴. 왜냐면 내가 엄청 매력이 있긴 하잖아. 이게 이 남자분은 어떤 심리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은 좀 천천히 떠나가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우울감 같은 것을 느끼시면서 슬픔과 형언할 수 없는 분노 같은 것도 느끼시면서 그렇게 이 남자분한테 조금씩 멀어지는 느낌이고요. 남자분은 우리 여러분을 이렇게 잡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긴 있거든요. 야, 잠깐만 이번아, 내 말 좀 들어봐 이러면서 어깨를 잡고 우리 여러분의 가려고 하는 마음을 내가 잽싸게 이렇게 얌체처럼 붙잡은 다음에 나 5만 원만 꺼주면 안 될까? 나 지금 뭐뭐 때문에 월급이 안 들어와. 우리 엄마가 아프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여러분의 어깨를 잡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우리 여러분으로부터 채우고 싶어 하는 느낌이 있어요. 뭔가 날강도 같은 마인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좀 공포감 같은 것을 느끼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어디까지 할 건지 나는 상상이 안 돼. 얘는 도대체 천방지축의 제멋대로인데 내가 감당을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한테 우리 여러분이 굉장히 휘둘리고 있다 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뭔가 카드에서 느껴지는 이 남자분의 이미지는요, 10만 원만 빌려주면 안 돼? 나 30만 원만 빌려주라 이번아. 헤헤헤. 이런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좋지 않은 남자분이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 때문에 고생을 엄청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내 지갑도 힘들고 내 통장 계좌도 힘들고. 그래서 카드가 해주는 조언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분한테 더 이상 시간을 쓰지 마셔라 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이 남자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물러서야 한다. 더 이상 이 남자분에 대한 생각과 미련을 끊으셔야만 한대요. 그리고 이제는 나한테 집중할 시간. 저는 연애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여자분들이라면 거의 다 한 번씩 이상한 남자를 만나서 마음고생을 했었던 경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조언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뽑아보고 리딩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이요, 이 남자분을 엄청나게 너무너무 깊이 사랑하신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이 남자 때문에 나는 후폭풍도 너무 심했고, 내가 이 남자 때문에 어떤 손해 같은 것을 많이 보긴 했지만 아직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신 것 같아요. 얘 때문에 지치고 얘가 난 가끔 너무 무섭기는 하지만 근데도 아직 나는 얘를 위해서 뭔가 좀 더 해보고 싶은 그런 미련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우리 여러분의 소신이 있다면 이 관계를 굉장히 뜯어 말리고 싶어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좀 잘못된 방식으로 사랑을 하고 계시다 라는 식으로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여러분은 실제 이 남성분의 진짜 모습과 우리 여러분이 이상화한 이 남성분의 모습을 구분을 하지 못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어떤 자동 필터 같은 것을 생성한 다음에 그 필터로 이 남자분을 들여다보고 있는 느낌? 그래서 뭔가 굉장히 미화되고 왜곡된 시선으로 이 남자분을 멋있게 생각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착즙을 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러분이 사랑을 하시는 방식이 우리 여러분을 아프게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것이라면은, 우리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올바른 방식의 사랑이 아니래요. 그런 거는 연애라고 할 수가 없는 거래요. 그래서 이 남자분과 거리를 엄청나게 멀리 뛰어두셔야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거리를 멀리 해야만 한다라는 게 강력하게 느껴지거든요. 카드 곳곳에서. 이 남자분은 우리 여러분 거를 훔치려고 하는 그런 도둑하고 다름이 없는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 여러분은 도둑을 쾌걸조로처럼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쾌걸조로라는 되게 오래된 고전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남자 주인공이 엄청 멋있고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그 남자분을 다시 만나려는 행동 같은 것을 하시면은 안 된다. 그 남자분에 대한 마음을 정리를 하셔야만 한다.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보고 있지 않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다. 가까이 가지 마시래요. 우리 여러분의 조상님이 이 관계를 보고 계신다면 되게 뜯어 말리고 싶어 하는 그런 관계래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여자분이 남자분에 의해서 감정적인 커다란 타격을, 어떤 충격 같은 거를 여러 번 받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떤 상황인 것 같으면은 좀 이별하고 재회를 여러 번 하신 분들의 심리 상태 같은 게 느껴져요. 그리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는 이야기 같은 것도 또 만나실 거죠?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처음 첫 장부터 여기 있는 모든 카드를 천천히 해석을 해보자면 두 분의 사이에서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여자분, 우리 여러분 쪽이 이 남자 없이도 나는 살아보려고 해 라고 의지를 불태웠었던 이벤트가 한 가지를 발생을 해서 이 남자분은 우리 여러분한테 떨어져 나가고 우리 여러분은 이렇게 혼자만의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내 삶을 영위해 나가다가 다시금 이 남자분이 나한테 들어온 느낌이 있어요. 내 인생에 또 이 남자의 개입이 시작돼가지고 어떤 가슴 아픈 경험을 한번 하시고 근데 또 만났는데 그게 또 뭔가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느낌? 그래서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분 때문에 한번 바닥에 이마를 찢는 곤두박질 쳐진 그런 경험을 한번 한 다음에 이 남자가 나한테 돌아와서 다시 연락하고 만남 같은 게 이어졌다가 나한테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커다란 충격을 받은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 만남을 계속하고 싶으시다면은 남자분이 나한테 연락을 줄 때마다 그 연락을 내가 받아주면은 관계는 유지가 되는 느낌이 있어요. 이별을 하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 여러분의 심리 상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남자분에 대한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이 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은 이 관계에서 어떤 깨짐 같은 것을 느끼고 계신데요. 뭔가 굉장한 어떤 심리적인 충격을 연타로 받는 사람이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이 막 이렇게 너덜너덜한 사람이고, 이 남자분의 속마음이 어떻냐면 내가 내 거 가진 건데 뭐 문제가 있나요? 라고 하는 느낌이에요. 우리 여러분은 내 것인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내 거를 취했을 뿐이래요. 그래서 남자분은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자기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일말의 죄책감이라던가 양심의 가책도 전혀 느껴지지 않는 좀 파렴치하고 뻔뻔한 남자분이라는 느낌이 있고, 추가로 뽑아본 남자분의 성향이 어떠냐면은 뭔가 이 남자분은 좀 병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단 굉장히 좀 변덕스럽고, 그리고 이 남자분 상처받는 거 진짜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상처받는 거는 싫은데 남의 고통과 상처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여하고 싶지 않은 이상한 성향을 가지신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요. 내 아픔만 아픔이다. 내 고통만 고통이다. 그래서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기분 안 좋은 경험을 했다라거나 아픈 시간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어떤 선을 그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공감해 주지 않으면서 나를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 나뭇가시에 찔린 그런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경험을 한다면은 굉장히 발작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너가 어떻게 나를 그렇게 나뭇가시 같은 걸로 콕 하고 찌를 수 있어? 이거는 살인과 다름없어. 이게 이 남자분의 사고방식이신 것 같아요. 과하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내 고통에 대한 반응과 리액션, 받아들이는 그런 감정의 폭 같은 게요. 그래서 이 남자분의 입장에서는 우리 여러분에 대한 생각이 넌 내 거라는 느낌이 있고요. 나도 힘들어. 나는 타인한테 베풀어줄 수 있는 여유는 없어. 내가 아픈 것은 죽어도 싫어. 날 절대로 아프게 하지 마, 세상아. 이런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남자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거 진짜 지독하게 싫어하는 남자분이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이 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 남자분은 우리 여러분하고 있으면 만족스러워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 여러분은 이 남자분하고 같이 있으면 불만족스러운 걸 넘어서서 멘탈이 깨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남자분이 기분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되게 심하실 것 같아요. 약간 조울증 환자처럼.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기적인 방법으로 두 분한테 펼쳐진 갈등 같은 것을 극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란 느낌이 있어요. 일단 우리 여러분한테서 느껴지는 충동 같은 것, 감정적인 같은 것은 최대한 절제하고 더 이상 우리 여러분한테 흔들리려고 하는 마음을 다잡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느낌. 오히려 좀 외면함으로써 내 일상을 되찾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남자분의 어떤 우리 여러분에 대한 마음은 혼동스러움은 어떤 혼란스러움 같은 것은 좀 정리를 하고 싶어 하고, 이 남자분이 원하는 거는 내 일상의 평화 같은 걸 찾는 거래요. 이 남자분이 생각을 할 때는 자기하고 우리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같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혼자 있으면은 우리 여러분하고 같이 있을 때보다 그렇게 즐겁지 않을 수는 있지만 또 외롭기는 하지만 굉장히 현실주의자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 남자분은 실은 재회가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우리 여러분이 재회를 원할 거다라는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이제 혼자의 길을 걷고 싶대요.
실은 이 남자분이 뒤돌아보면은 다시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두 분이 시작될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 남자분이 원하는 거는 우리 여러분과의 재회를 꿈꾸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외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남자분이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알면서도 모른 채 할게, 미안해, 나 떠나고 싶어, 이런 느낌이에요. 이 남자분은 좀 추억을 회상한다라는 느낌은 있어요. 추억은 예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하고 같이 갔던 장소에 대해서 좋게 기억은 하고 있지만 이 남자분한테는 우리 여러분의 관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으신 느낌이에요. 나는 너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를 가지지 않으려고 해. 다른 길을 찾아보고 싶어.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정말 미안해. 그냥 다 알면서 모른 채 하고 나 이기적인 선택을 할게 라고 생각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한테 필요한 조언은 이 남자분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행복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이 남자분이 자신의 행복, 자신만의 길을 찾아서 떠난 사람처럼 우리 여러분도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 없이 가질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나의 행복과 즐거움에 대해서 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느껴지는 우리 여러분이라는 사람은 좀 이 남자분 때문에 지금 손해를 볼 수도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나를 모른 채 하고 떠나간 사람 때문에 발목 잡혀서 너무 슬퍼하고 우울해하지 말래요.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한테 필요한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 남자분이요, 우리 여러분이 연애라던가 사랑이라던가 남성한테 가지고 있는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남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분한테 약자인 느낌이 있고 굉장히 휘둘리고 있는 관계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의 어떤 주관적인 의지가 이 남자분을 만나면 엄청나게 약해지는 느낌이에요. 우리 여러분은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근데 이 남자분만 만나면 우리 여러분이 휘둘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왠지 우리 여러분은 이 남자분을 만나면서 뭔가 꿈을 꾸고 있는 사람 같아요. 내가 연인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만족감과 기대감을 이 남자분이 판타지 같은 것을 채워주기는 하는데, 근데 이 남자분이 채워주고 있는 기대랑 만족감은 어떤 사기극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좀 영양가 없는 마약 같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하자면 마약을 하면은 우리가 현실을 잊고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쾌락 같은 것을 느낄 수 있긴 하지만 마약은 사람의 인생을 파멸시키고 국가도 위협을 할 수 있는 엄청나게 무서운 약 같은 거잖아요. 이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한테 마약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나의 판타지를 실현시켜주기는 하지만 뭔가 쓸모없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나를 똑똑하지 못하게 만드는 남자. 우리 여러분이 굉장히 만족해 하시는 것과 별개로 이 남자분이 실질적인 행동을 그렇게 역할을 하신다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남자분은 뭔가 좀 긴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이 언젠가 환상 같은 거에서 눈에 콩깍지가 떼어질까 봐요. 이 남자분이 생각을 할 때는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우리 여러분이 자기를 더 강하고 멋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우리 여러분이 일어나시게 된다면은 자기를 떠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조건을 따져보자면은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를 만나는 게 조금 더 아까울 수도 있거든요. 남자도 그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한테 푹 빠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않는 느낌이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그걸로 난 괜찮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난다는 사실에 나는 만족을 한다. 지금은 우리 여러분이 이 남자한테 빠졌는데 남자분이 좀 불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은 이 남자분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현명한
현명한 선택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된대요. 이 남자분이 만약에 우리 여러분한테 다시 돌아와가지고 재회에 대한 이야기라던가 연락을 취한다면은 이 남자분의 선택을 하시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이 아직 깨닫지 못한 상황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딱 지금 이 순간 안에서만 이 관계를 바라보자면 슬퍼하고 아쉬워하는 거는 우리 여러분일 수는 있지만 시간이 좀 더 지나게 된다면은 상황이 반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남자분이 다시 우리 여러분한테 을처럼 굳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때 현명한 판단을 잘 하셔야 된대요. 제가 생각했을 때 현명한 판단이라는 거는 이 남자분을 선택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 같은 게요, 실은 우리 여러분이 더 월등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 남자분하고 우리 여러분의 외모라던가 나이 같은 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은 가정환경이라던가 스펙적인 부분도요. 좀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한테 그렇게 잘 어울리지는 않는 것 같고 우리 여러분이 더 아깝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남자분이 겁이 너무 많아서 차마 달려가지 못하고 돌아서는 그런 주저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한테 가고 싶고 아직 우리 여러분을 다 잊지 못하고 내 마음은 정리가 되지 않았는데 자기는 두렵대요. 우리 여러분이 그리고 보고 싶대요. 우리 여러분은 이 남자분에 대해서 용서를 하셔야만 하는 일이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한테 들키면 안 되는 거를 들켰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어떤 치부를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느낌도 있고 이 남자분이 우리 여러분한테 보여줬었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굉장히 화가 나고 참을 수 없는 배신감이라던가 상처를 느끼시게 된 것 같거든요. 우리 여러분은 뭔가를 보고 이 남자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게 된 것 같아요. 나 이거 보고 얘 이대로는 못 만나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 여러분이 목격한 남성분의 좋지 않은 사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사람은 굉장한 다양한 가치관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남자분의 치부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이 관계는 유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나한테 절대 악이었었던 이 남자분의 부정적이었었던 모습을 본 거였고요. 다른 사람이라면 그걸 보고도 이 남자와 만남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난 아니야. 우리 여러분의 이런 생각을 남자분이 건드리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자분은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복합적인 감정 같은 것을 느끼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얘랑은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하셨대요. 하지만 우리 여러분의 반응은 냉담하고 차갑기 그지없었고 이 남자분은 우리 여러분한테 다가가서 무슨 말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우리 여러분이 자기한테 보여줬었던 차가운 눈동자 때문에 너무 무섭고 겁이 나서 다가갈 수는 없었대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었다 라는 남자분의 생각이 읽혀져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도 우리 여러분이 보고 싶대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입장에서 필요한 이 관계의 조언 카드를 한번 뽑아볼게요. 우리 여러분은 이 남자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콧방귀를 뜯는 듯한 느낌이 있고 뭔 짓을 해도 받아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남자분은 우리 여러분한테 미련을 가지고 있대요. 잠깐 내 말 좀 들어보겠니 5번아? 네가 본 것은 말이야 오해가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우리 여러분의 어떤 신기를 굉장히 거스른 뭔가 도덕적인 문제였고 도덕적인 장면이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이 이미 마음의 판단을 다 내린 상태고 이 남자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그 어떤 신뢰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부탁이야 시간 좀 내주겠어? 내 말 좀 들어보자. 대화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해도
안 들려, 응, 안 들려,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여러분이 어떤 냉담한 태도와 스탠스 이런 것을 취하면은 남자분이 더 이렇게 타오를 수가 있대요. 네가 그렇게 한다 해도, 네가 나한테 그렇게 밀어내도 나는 물러서고 싶지 않아. 이런 모습을 이 남자분이 보여줄 수는 있지만 우리 여러분이 뭔가 좀 비웃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하찮아 보여. 네가 나한테 그러고 있는 게 우스워 보여. 내가 저런 애하고 시간을 보내고 저런 애하고 만났었다니. 뭔가 우리 여러분이 남자분을 좀 벌레처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벌레가 아무리 이렇게 안간힘을 써도 우리 여러분의 가치관과 생각에서는 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대요. 벌레가 놀고 있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남자분을 이렇게 보시는 어떤 눈빛이 극혐을 하는 눈빛이란 느낌이 있어요. 저런 걸 변명이라고 궤변을 늘어놓다니. 남자들은 다 왜 저 모양인 걸까? 우리 여러분의 이 남성분을 불신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가치관에서 용납이 되지 않으신다면 굳이 용납할 필요는 없다. 원하고 하고 싶으신 대로 이 남자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으실 거래요. 어차피 용서할 수 없는 걸 보신 것 같아요, 우리 여러분은.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 대한 리딩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